안녕하세요. 니트 활동 보고를 맡은 김영입니다. 크게 니트가 어떤 활동들을 해왔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 하반기 활동 내용입니다. 2020년 9월 팀 결성부터 주 1회 이상 팀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팀 회의를 통해 주차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었는데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20대 우울증 증가율에 주목하여 어떻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문제점 해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보다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우울증 환자 11명을 대상으로 1대1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총 인터뷰 인원 11명 중 9명이 다이어리로 인해 우울 완화를 경험했다는 인사이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울감 해소 방법이 다이어리 쓰기와 기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정신의학에서 기록의 효과를 강조한다는 점과 멘탈 헬스케어가 필요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다이어리 제작 기업 실크앤손더의 사례를 참고하여 핵심 사업 아이템을 다이어리로 결정했습니다. 이후에는 경쟁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며 다이어리 산업과 멘탈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다이어리 업체와 차별점이 될 수 있는 우리 다이어리만의 가치를 기록과 콘텐츠라는 핵심 가치로 추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내용 구상을 완료한 후 1차 프로토타입을 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자본을 들여 다이어리 인쇄를 했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총 10명에게 프로토타입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2주간의 테스트 후 직접 만든 설문조 문항으로 시제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평가를 정량화했습니다. 8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고 우울감이 완화된 정도를 묻는 척도에서는 1에서 10까지에서 평균 6.125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초반 창업 동아리 멤버 3명으로 구성되었던 니트는 초창기 디자인적 역량을 가진 팀원과 개발 인원을 충원하기로 계획했는데요. 고객조사 과정에서 개발 인원을 모집하였고 수차례의 미팅 끝에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과에 재학 중인 디자인 담당 팀원 영입에 성공했습니다. 2차 프로토타입 제작 및 자금 운용을 위해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경진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교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와 세종사이버대학교 주관 코로나 극복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에 출전하여 3번의 멘토링을 받았습니다. 비록 입상은 하지 못했지만 멘토링을 통해 아이템을 가다듬어 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 경쟁력 있는 아이템 기획을 심층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가장 큰 목표였던 멘탈 헬스케어 커뮤니티 구축을 위해 카카오톡 오픈 톡방과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톡방에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의 사연을 모아 그것을 바탕으로 카드뉴스의 형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연재하는 공감 사연과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는 음악 추천, 감성 글귀, 그리고 우울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정보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상반기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프로토타입 테스트 결과와 경진대회에서 입상하지 못한 것을 계기로 확고한 다이어리 컨셉 기획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이고 독보적인 컨셉을 위해 팀원 모두가 컨셉 회의 기획에 집중하고 있고 컨셉이 최종 확정되면 안녕하세요. 나만의 맞춤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노북의 팀장 권성환입니다. 우선 저희 서비스의 컨셉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활동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노북은 전문 서적 구매 시 필요한 부분만 결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에 검색하면 최신 지식들을 바로 찾아볼 수 있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과거의 지식이 담긴 전문 서적은 해가 갈수록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생들이 전문 서적을 구매하여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분량은 전체의 1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체의 17%만 본다면 100%를 모두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17%만 부분적으로 결제하여 읽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필요 없는 지식과 종이 소비를 절감하여 가볍고 저렴하고 친환경적일 것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약 2개월 동안 팀원분들을 모집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현재 나노북에는 각기 다른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이 모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2주일밖에 되지 않은 신생팀입니다.
사실 활동 성과로서 어떠한 결과를 내기에는 2주라는 시간은 매우 짧았습니다. 대신 2주라는 짧은 시간 동안 팀원 모두가 현실적인 시행착오에 부딪히면서 제대로 된 체계 없이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무모한 행동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팀원 전체가 사업의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급함 때문에 일어나는 실수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초기 사업 준비 단계에서 효율적인 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 저희 팀만의 매뉴얼을 조금씩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전자책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인 개발 업무 프로세스에서 보안 검수를 추가하며 매 기능이 구현될 때마다 보안에서의 취약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팀은 웹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의 로그인 및 회원가입 페이지의 레이아웃이 완성된 상태이며 레이아웃이 완성되는 순서대로 개발 또한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학기 디자인 싱킹 수업에서 웹페이지 프로토타입으로 간단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잠재 고객에게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잠재 고객들이 원하는 UI와 기능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었고, 현재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좋은 참고 사항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어려움들에 대해 자문을 구하기 위해 현업 전문가분들과의 멘토링을 진행했습니다. 김성윤 변리사님과의 멘토링을 통해 전자책 서비스 관련 저작권법에 대한 법률 조항 및 사업 진행 시 참고하면 좋은 법률 사이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보안 유출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 갖춰야 할 보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명확히 파악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행한 이완 대표님과의 멘토링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영업 방법 등에 대한 실전 노하우를 전수받았습니다. 덕분에 대표가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새롭게 깨달으며 사업적 시야가 확장됨을 체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눠보기의 성과는 결과적으로 매우 빈약합니다. 하지만 이제서야 본격적인 사업 준비를 위해 막 자리를 잡은 만큼 지금까지의 결과보다는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나눠보기의 활동 보고였습니다.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지원해주시는 융합창업 연계전공 교수님들과 연구원님께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기회를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자랑스러운 세종대학교 창업 선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2학기 창업활동 보고서를 맡은 보바의 대표 양세형입니다. 저희 창업 아이템은 앱과 웹 내에서 프린트를 요청한 후 현장에서 바로 받아가는 솔루션입니다. 저희는 2020년 하반기 활동 내용을 크게 6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먼저 보바 데스크탑 웹 프로그램과 앱 버전 3를 개발하였고 이를 배포하였습니다. 기존 버전의 고객 문제를 라이파와 함께 1200만 원의 예산으로 피드백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피드백을 토대로 고객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PC 사용자들의 범용성을 위해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는 PC 웹 버전을 신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20년 9월에는 한국벤처투자에서 10억의 밸류로 인정을 받아 6,300만 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이 투자 유치에 따라서 저희가 벤처 인증 조건에 성립이 되어 기관 투자 5천만 원 이상으로 벤처 인증을 받고 ICT 인턴십과 전문 연구 요원, 방위산업체 등 고용제도에서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시립대학교와 경희대학교, 나사렛대학교에 공식 솔루션으로 20년 11월에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시립대학교 전체 관내에 보바 프린터를 설치하였고 경희대학교 역시 마찬가지로 이원화 캠퍼스를 뺀 서울에서는 전체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추후에 고객들의 반응을 보고 이원화 캠퍼스에도 추가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사렛대학교 내에 공식 솔루션으로 설치되었고 그 옆에 있는 백석대학교를 소개받았습니다. 청년 3명을 추가 채용하였고 상시 근로자 12명을 20년 12월에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용 연계를 위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연계를 할 계획이고 이 연계된 자료를 토대로 방위산업체의 인력풀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임치, 아이디어 임치, 특허 디자인권의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기술 보호를 위한 임치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20년 11월에 처음으로 나온 아이디어 임치 제도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는 임치 계약 외에도 특허와 디자인권, 상표권 등록을 완료하였으며 특허 한 건은 지금 거절을 받고 점특허식으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21년 상반기 활동 계획입니다. HP 프린팅 코리아 전 삼성 프린터와 파트너사 업무 협약을 예정하고 있으며 코니카 위놀타 자회사인 킹코스에 솔루션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HPPK의 네트워크와 삼성의 레퍼런스를 활용하여 공간 사업자와 모바 솔루션 판매 계약을 위한 동행 영업을 진행하고 있고, 프린터 렌탈과 유지 보수를 진행하는 주사업자들에게도 동행 영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규 출시 프린터의 개발 및 기획의 파트너십을 예정하고 있으며, 킹코스 코리아 내에 20개 지점에 모바 솔루션을 21년 상반기 내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린토피아, 미니스탑, 광진구청 등의 공간 내 보바 솔루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일자는 아직 미정이고 세부 내용을 합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바 클라우드 내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족보닷컴, 악보나라, 펌마왕과 같은 시험지, 악보, 컬러링북 등을 제휴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고 저희 클라우드 내에 업로드될 콘텐츠들을 출연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울시 청년친화 강소기업 인증과 매출 기반 흑자회사로 21년에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청년친화 강소기업이나 이노비즈와 같은 인증을 받고 후에는 지원 정책이 없어도 자립할 수 있는 흑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21년 내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활동 결과에 대한 정략적 지표를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완제품 개발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화는 계속 진행 중이고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 자금을 계속 조달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초기 기업 레퍼런스 달성을 위해서 타 기업과의 연계 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도 2학기 창업 동아리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쉐어조이 팀의 16학번 김민식입니다. 일단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2학기 활동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 2021년 1학기 활동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쉐어조이 팀의 코스 공유 플랫폼이라는 아이디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코스 공유 플랫폼이란 다른 사람들의 데이트 코스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취향 등에 따라 나만의 코스를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친구 연인과 함께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코스를 수정할 수 있고 나만의 코스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저희 어플 이름은 유니코스로 정했습니다. 일단 저희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수업에서 페르소나와 공감하기를 진행했는데요. 페르소나랑 일단 어떤 고객이 저희 어플, 서비스를 사용할지에 대해서 고객의 니즈, 라이프 스타일, 그 다음에 성격 등을 조사해 봤고요. 이런 페르소나를 바탕으로 공감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공감하기 방법은 전화 인터뷰, 온라인 인터뷰,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인터뷰 대상은 페르소나의 중심이 된 20대 초중반의 여성, 그 다음에 초중반 커플 남성, 20대 초중반 홀로족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하기를 끝에 저희는 다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그중 문제점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저희는 광고, 그 다음에 개인 맞춤형, 그 다음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획을 짜는데 많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이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프로토타입은 저희 팀에 앱 디자인 쪽에 좀 유능한 친구들이 2명이 있어가지고 앱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였고요. 추가적인 앱 디자인은 그 동영상으로 첨부해 드렸으니 그거를 바탕으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웹 프로토타입을 끝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방법은 카카오톡, 웹앱스, 대면 인터뷰를 진행하였고요. 테스트 대상은 초반에 공감하기에서 진행되었던 그 대상자들과 똑같이 진행하였습니다. 테스트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 중에 4.4점으로 높은 결과가 났는데요. 하지만 이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1학기, 2학기 때 활동 때 그 문제점을 좀 더 개선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시장 및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네이버 광고 도구 키워드 분석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데이트 코스를 검색해 봤는데요. 검색 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코스 데이트 혹은 장소들이 검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저희는
활발한 고객 중 꾸준한 니즈가 발견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존에 6가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런 데이트나 코스 어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그다음 데이트팝 정도가 있는데요. 이러한 6개의 서비스 경우 같은 경우에는 장소 추천에 포커스를 둔 기준 서비스이기 때문에 좀 문제점이 있었고, 또한 광범위한 장소 중심의 개별적인 정보 나열, 그 다음에 코스 정보가 아예 없거나 적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동선을 고려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코스를 짤 수 있는 코스 플랜 시스템, 즉 계획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만든 코스를 공유함으로써 코스에 대한 양이 증가하는 자가 확장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스템의 선순환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특징을 바탕으로 포지셔닝맵을 작성해 보면 저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획 초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쪽으로 서비스 3년차가 되면은 이렇게 올려져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최고의 데이트 코스 어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익 모델은 초반에는 광고를 중심으로 초기 배너 광고 위주로 수익을 창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생산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상권 분석, 그 다음에 마케팅, 창업 컨설팅 쪽으로 컨설팅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플라워샵이나 기프트샵을 제휴를 통해서 선물을 배달해 주거나 아니면 커플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샵을 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저희의 어떻게 보면 어플의 핵심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할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채널 방식,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을 그대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기존 서비스를 가지고 있던 그 약점을 강조해서 저희 서비스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슨 커플 앱을 통해서 커플 MBTI나 데이트 유형들을 설문조사를 뿌리고 그다음 그런 답변을 저희 어플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잠깐 시작 전에 올데이 풋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올데이 풋볼은 엘리트 축구 선수들을 위한 서비스로 선수들의 원활한 이적을 돕는 스카우팅 플랫폼입니다. 그럼 이제 그들의 활동 기록을 살펴볼까요? 2020년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올데이 풋볼은 지난해 1월 베타 서비스를 오픈하여 운영하였는데요.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여러 가지의 제한점들로 인해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서비스를 개선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습니다. 돈을 어디서 구할까? 고민 끝에 우리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여 생활비 및 소정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가 좋아 스토어는 파워 등급을 달성하였고 6월부터 12월까지 약 4천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체 브랜딩을 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이후 디자인 상표권 출원을 마쳤으며 다가올 21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자금 조달로 지하 사무실에서 지상 사무실로 확장 이전을 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세종대학교 창업지원단 학생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교내에도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앞서 클라이언트와 보다 높은 신뢰를 쌓기 위하여 대한축구협회에서 주관하는 공식 중개인 등록을 하였고, 국내외 에이전트 및 구단 정보를 수집하여 선수들에게 제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후 네이버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 활동과 리플렛 제작을 통한 오프라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데이 풋볼은 그 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2020 고양 스타트업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가하였고, 달의 전략 사업화센터에서 주관하는 창업 교육을 이수하는 등 다방면으로 경험을 쌓았습니다. 끝으로 내부 개발자의 필요성을 느낀 올데이 풋볼은 리크루팅을 통해 새로운 개발자 팀원을 뽑아 새해를 준비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올데이 풋볼. 2021년도에는 웹페이지에 큰 리뉴얼이 있었는데요. 국내 선수들의 해외 진출 개척과 더불어 해외 선수들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언어의 번역기 API를 연동하였고,
UI, UX를 모바일 형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시켰습니다. 또한 구단과 선수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올데이 풋볼의 홈페이지 및 기능과 관련된 마케팅 홍보 영상을 제작 중에 있고 서비스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1년도에는 내수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더불어 자동 번역 기능을 앞세워 구단 및 에이전시에게 적극적인 영업 활동으로 해외 시장을 선점할 것입니다. 국내 시장 정리를 위한 수단으로 한국 스포츠 에이전트 협회에 가입하여 다양한 에이전시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끌어낼 것인데요. 그 외에도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인정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선수를 유입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주관하는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에 참가하여 시드머니를 확보해 이를 밑바탕으로 축구 이적 시장에서 올데이 풋볼 서비스를 상용화시킬 것입니다. 끝으로 올데이 풋볼의 오픈마켓 또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등급을 파워에서 빅파워 등급으로 성장시킴과 동시 카카오톡 스토어와 쿠팡 마켓플레이스 등 다양한 오픈마켓에 진출하여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축구 시장의 선순환에 기여하며 축구계의 선한 영향력으로 한국 축구의 발전을 이룰 올데이 풋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커뮤니티 리어크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동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서비스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활동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신 장표는 전세계 해외여행 규모 그래프입니다.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소통에 대한 니즈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글로벌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장벽이 존재합니다. 첫째, 외국어를 잘해야 하고, 둘째, 해외에 자주 나가거나 소통을 할 수 있는 외국인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는 이런 장벽을 없애기 위해 누구나 공통의 관심사만 있으면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티에 번역기를 탑재하여 즉시 자동 번역되는 글로벌 커뮤니티 서비스와 유저 데이터를 분석하여 비슷한 관심사, 성향을 가진 3명에서 5명의 유저들을 묶어 채팅방을 개설해주는 랜덤 그룹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먼저 글로벌 커뮤니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글로벌 사람들이 함께 소통하면 좋을 다양한 주제로 K-POP 아이돌 그룹, 스포츠,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중 저희 초기 타겟 시장은 K-POP 글로벌 팬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확장하려고 합니다.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유저를 나타내는 국기를 보실 수 있고 유저들은 글, 사진, 댓글 등으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버튼을 누르면 글쓴이는 작성한 원문을 볼 수 있고 만약 번역이 이상한 경우 헬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리어클은 헬프 버튼이 많이 쌓인 순서대로 인기가 많은 글들을 우선적으로 번역, 수정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랜덤 그룹 채팅 서비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저들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향, 관심사, 성격이 비슷한 유저 3명에서 5명을 묶어 랜덤 그룹 채팅방을 개설해 줄 것입니다. 한 유저당 최대 5개의 랜덤 그룹 채팅방을 제공할 것이며 유저는 다양한 사람들과 즐거운 소통을 하다 다른 유저와 소통을 하고 싶은 경우 기존 방을 나간 후 다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 리어클은 유저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커뮤니티에서 쪽지 기능 대신 1:1 채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리어클에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글로벌 소통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활동 보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 실전 창업 교육, 예비 창업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에 도전하였고 캠퍼스 타운에 선정이 되면서 사무실을 제공받아 팀과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 가설 검증 이후 2차 가설 검증은 외국인, 한국인 100명을 추가로 진행하며 2차 가설 검증을 완료한 상황입니다. 스토리보드 기획을 완료하였고 개발, 컨텐츠, 디자인 파트의 팀 리크루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장표상에는 넣지 못하였지만 추가로 2명의 개발자들과 함께 다음 주부터 개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기존 K토커스에서 리어클로 서비스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실력이 출중한 디자인 전공 팀원과 리어클 서비스의 UI UX 디자인을 완료하였습니다.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디자이너 중 가장 유명한 유튜버 마디아와 컨택하여 컨펌을 진행하였고
완성도 높은 니어클 UI UX 디자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완성된 UI UX 디자인을 바탕으로 개발에 필요한 와이어프레임을 제작 완료하였고 1월 19일 다음 주부터 개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니어클 K-POP 이름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며 K-POP 글로벌 팬들을 대상으로 영상 제작 및 업로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구독자 수가 적고 업로드된 영상 수, 컨셉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튜브 채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진행하고 있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영상 퀄리티가 월등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니어클 K-POP 채널은 주 글로벌 유저들을 확보하는 마케팅 수단으로도 활용될 예정입니다.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예비 창업 패키지, 재도전 성공 패키지에 도전할 것입니다. 다양한 K-POP 소속사와 미팅 진행 및 협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현재 메이저9 소속사와 미팅 예정에 있습니다. K-POP뿐만 아니라 니어클과 협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과 미팅 진행하며 사업을 확장할 것입니다. 서비스 론칭은 5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론칭 이후에도 글로벌 소통에 유용하고 필요한 여러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니어클 활동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